기전에 의해 가지고서는 어려서부터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생기는 것이 이제 소아당뇨병, 1형 당뇨병.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지만 그 당뇨병에 따른 모두 합병증 그런 거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2형, 2형 이제 우리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러니까 2형 당뇨병은 성인 당뇨병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슐린이 췌장에서 조금 분비되거나 완전히 그러니까 2형 당뇨병처럼 완전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췌장이 슬슬 망가져가지고서는 인슐린이 조금씩 안 나오는 거거나 아니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제2형 당뇨병이 생기는 건데 주로 성인병 당뇨병, 2형 당뇨병은 40세 이후에 성인에게 나타나고 많은 제2당뇨병 환자들은 약간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가 많다. 근데 제2당뇨병은 유전적 부모 양쪽 그러니까 한쪽 부모님이거나 양쪽 부모님이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은 당뇨병 걸릴 확률이 많다. 근데 이제 제1당뇨병, 소아당뇨병 같은 경우는 유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건 자가면역 기전에 의한 건데 제2당뇨병은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아시겠지만 임신성 당뇨병은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발생하는 당뇨병인데 출산하고 나가지고 관리 잘하면 그거는 저절로 이제 정상화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병 그러니까 후천적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었다거나 주사를 맞았다거나 아니면 여자들 경우에는 피임약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당뇨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뇨병 원인에서 1당뇨병은 무조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제2형 당뇨병, 성인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걸리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흡수하고 소화 효소에 의해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한 다음에 혈액으로 포도당이 들어가서 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무슨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가지고 포도당이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당뇨병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그러면은 그 혈액에 있는 혈당이 몸속으로 들어가지 쓰여지지를 않으니까 우리 몸에서 혈당이 계속 높아지다가 보면은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성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혈액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혈류가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뇌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것들이 오는 게 혈벽이 두꺼워지고 이것이 잘 이렇게 혈류가 이렇게 빨리빨리 전달이 안 되니까 갑자기 탁 터져가지고서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올 수가 있는데요. 당뇨병하고 고혈압하고는 그래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당뇨병하고 고혈압이 같이 있는 사람은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그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고 더더욱이나 우리 저번 학기에 그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높은 거에 대해서 우리 지난 학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 식으로 그
그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까지 겹쳐지면은 같이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급해지면은 그 합병증이 일어나는 거는 6배에서 7배까지 높아진다. 그리고 보통 성인병 그러면은 딱 그 3개 말하잖아요. 당뇨병, 고혈압,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거. 그것이 같이 오면은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LDL,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HDL, 저번에 학기에 우리 했었죠. HDL이 집사님, 우리 좋은 콜레스테롤, LDL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우리 저번 학기에 했었잖아요. 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HDL이 우리가 보통 HDL은 많을수록 좋다. 뭐 60 이상이 돼야 된다. 정상치는 60 이상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HDL 우리가 보통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LDL이니까 HDL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 말단에서 남아있는 LDL을 청소체제로 쓸어가지고 간으로 보내가지고 이걸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HDL은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이고 많을수록 좋다. 그런데 혈당이 계속 높아지면 HDL이 또 낮아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당뇨병은 유전인자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유전인자가 당뇨병에 걸렸으면 자녀들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걸 직접 경험한 거는 저희 고모네 식구들, 고모부하고 당뇨병이 있으시거든요. 두 분 다 당뇨병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 아들만 셋인데 아들 셋이 몽땅 다 당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 습관과 상관이 없이 유전적인 경우에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전적인 거 빼놓고는 당뇨병은 생활 습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당뇨병의 원인으로 나이가 많아지고 우리 다 나이가 많아지니까 좀 비만, 비체중, 그러니까 과체중인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아니면 약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로이드 무슨 이유에서든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거나 스테로이드를 계속해서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뇨제,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이뇨제를 드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당뇨병 걸릴 확률도 높고 아까 말씀드렸지 여자 경우 경구용 피임약을 쓰는 경우 소염 진통제를 너무 그러니까 뭐 애드립이나 알리브나 같이 소염 진통제를 너무나 오래 장기가 복용하는 경우에도 당뇨병에 걸릴 그 위험이 많습니다. 단 것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길티필링을 느꼈는데 단 거를 많이 먹는다고 당뇨병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단 거를 많이 먹으면은 이제 과체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뇨병에 걸린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이제 뿐만이 아니라 당뇨병, 그러니까 단 거를 많이 자주 먹는 저 같은 사람, 저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단 거를 많이 먹고 자주 먹는 사람들은 그 당뇨를 날려고 그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분비가 되고 우리 몸에서 인슐린에서 이제 포도당이 생기면 포도당이 이제 인슐린하고 그 우리 세포 겉에 붙어 있는 인슐린 수용체에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자꾸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수용체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주 단 거를 많이 먹고 자주 먹으면은 과부하가 걸려서 수용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왜 자꾸 이러냐? Your battery is wrong. 이거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고 그러면은 수용체가 자꾸 손상이 되고 손상이 되면 그래서 인슐린 저항증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된다. 단 거를 많이 먹어가지고서는 혈당이 확 올라간다. 그런 경우에는 그 인슐린 수용체가 망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하면 제가 아주 젊었을 때인데 이제 공부할 때인데 혹시나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가 옛날에 한국에서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밥을 먹고 나가지고서는 오렌지 주스를 왜 제가 오렌지 주스를 마셨는지 한국에서 옛날에 좀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먹고 나면 좀 달짝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나가지고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막 이상해가지고 혈당을 하겠더니 이게 정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오렌지 주스나 파인애플 주스나 이런 주스들은 그냥 그것만 마셨다면은 혈당은 확 올라가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또 안 돼요. 이거 왜 이게 자꾸 컴퓨터가 Memories running now 해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 박사님께 이런 얘기 있어요. 이거 배터리 이게 뭘 뺄까요? 이 배터리가 됐잖아. 나는 그렇게 하다. 질문 있습니다. 예. 그 식사를 하고 나면은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혈당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데 왜 밥을 먹고 나면은 단게 먹고 싶죠? 다른 때보다는 밥 먹고 나면은 저는 달게 먹고 싶어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도 굉장히 저는 근데 저는 왜 그래? 밥을 먹고 너무하냐. 미국 밥 사람들은 먹고 나면은 혈당이 저도 있는데. 디저트를 꼭 먹잖아요. 디저트 달짝지근한. 식성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케이크 먹잖아. 우리 몸에 혈당이 부족하면 단계를 먹어야 되는데 밥 먹고 나서 혈당이 많이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혈당과는 상관이 없이 이게 저도 밥 먹고 나면은 저는 밥 먹는 것보다 디저트 먹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디저트를 좋아하는데 맛있잖아. 이게 단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빈속에 단 거를 먹으면 설사합니다. 왜냐면 단 거를 먹으면은 위장관들이 이렇게 빨리 움직여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서는 이 설사를 그렇게 과학적으로 그거 나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더더욱이나 이제 우리가 헤비하게 프로틴 스테이크나 뭐 고기 종류를 먹는다 그러면 이것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단 거를 먹어가지고 그 단 거를 땡기는 거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이 디저트를 먹는 이유는 이게 묵주로 프로틴이고 팻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이제 이거를 이렇게 위장을 이렇게 하려면은 소화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단 거를 먹는 그래서 디저트 문화가 생겼다. 근데 그거와 상관이 없이 저도 단 거를 성 교수님 단 거 좋아하면 우리 같이 하는데. 예. 우리가 보면 많이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게 무엇이며 어떻게 일어나며 또 그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났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요. 혈당이 갑자기 이제 확 올라가.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뭐 그러니까 과일 주스를 많이 먹는다 이런 것들 아니면 갑자기 뭐 과일 주스밖에 전 생각이 안 나는데 꿀을 많이 먹는다 이래가지고서는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혈당이 확 올라가서 그게 혈당 스파이크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혈당 스파이크가 딱 생기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인슐린이 분비돼가지고서는 인슐린이 분비돼서 그 혈당에 혈액 속에 있는 혈당을 세포 속으로 해야지 되는데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되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과부하가 걸리니까 수용체가 망가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그래서 당뇨병이 걸린다. 그러면 우리 몸에 만약에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났을 때 우리 몸에 어떠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우리가 기능을 그냥 그 스파이크가 일어났을 때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겨요? 우리 집 사람들로는 당이 많이 올라가서 저는 몇십 년, 지금 우리가 한 40년 정도, 30년 이상인데 당이 많이 스파이크가 올라가면 오줌이 심하렸거나 그 다음에 더워 몸이, 그 다음에 그 당이 또 너무 내려가면 추워. 그건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뽑아보면 틀림없이 높거나 낮거나. 그 당분을 많이 먹고 그 혈당 스파이크가 생겼다 합시다. 그럼 우리 몸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어떤 증상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갑자기 덥대 더워지. 더워요, 더워. 덥대니까. 이게 더워요. 몸이 덥다. 집사람이 갑자기 몸이 더워진다 이거예요. 혈당 스파이크가 몸을 넣게 한다. 예. 그 맞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혈당 스파이크가 안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과일 주스 되도록이면은 드지 마시고요. 근데 어저께 제가 이제 헬스 조선 이제 한국신문 어떻게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게 재밌는 기사가 났는데 피부 주스라고. 빵과 떡하고 국수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나쁠까? 우리 몸을 제일 상하게 하는 게 뭘까라는 것이 이제 헬스 조선이라는 거기 그 건강 신문에서 그게 났어요. 어느 게 제일 나쁠 것 같으세요? 아 물론 다 나쁘고 탄수화물. 근데 어느 게 제일 나쁠까요? 빵과 떡과 국수. 빵. 그럼 다 탄수화물인데 그 중에서 제일 나쁜 거는 다 나쁜데 그 중에서 제일 나쁜 거는 빵이다. 아니 국수는 근데 이제 거기서 설명한 거를 들어보면 저는 떡이라고 생각했어요. 떡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떡이며 국수는 다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 뭐 거기에서 뭐 찹쌀이고 뭐고 이렇게 가지고서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만 했는데 이 빵은 그 카보하이드레이트 플러스 버터면 메저리면 트랜스팻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가 제일 다 안 좋은데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거는 빵이다. 그다음에 국수. 빵도 빵 종류가 아니야. 대부분 다. 그냥 근데 하여간에 빵 치고 버터 안 들어간 빵 나는 못 본 것 같은데. 식빵 같은 거. 거기 버터 많이 들어가요 식빵에. 제가 옛날에 만들어봐서 알아. 근데 한 가지만 더 중요해요. 그럼 아까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졸음이 올래. 예, 식곤이 오죠. 그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졸음이 오는 겁니까? 예, 맞아요. 식곤, 예 맞아요. 당이 많이 오면 졸려. 예. 이따가 이제 증상에서 그거 나옵니다. 식곤증. 그리고 이렇게 막 몸이 막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막 피곤할 때 뭐 달래 먹고 싶다. 막 그러면은 초콜릿 같은 거라도 좀 먹고 그러면 조금 좀 풀리는 거 같아요. 그러면은 막 피곤하고 그럴 때는 어쩌면은 혈당이 떨어져가지고 피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콜릿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래 다 그 초콜릿 딱 먹어요. 그래서 네. 당이 더 내려가서 언더가 되면 더 위험해요. 그게 뭐 다 너무 당뇨하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죠? 당뇨하고 피곤한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검사를 해봐야죠. 예.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예. 제1 당뇨병은 뭐 치료법이 뭐 없나요?
제1당뇨병은 무조건 인슐린 주사밖에 없습니다. 아니 알약 먹다가 안 들으면 인슐린 맞아요. 아니 인슐린 제1형 당뇨병은 췌장이 망가져서 이게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제1당뇨병은 아무 치료 없이 무조건 인슐린입니다. 무조건 인슐린 주사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우리 시간이 20분에 끝내야 되죠? 그때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건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인식이 없다고. 그러면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은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합병증이 생기면 사실 당뇨병 그 자체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에서 직접적인 이거는 없습니다. 근데 합병증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합병증을 되도록이면 늦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합병증이 안 나타나게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러니까 당뇨병이다 그러고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 췌장은 정말로 많이 이미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은 정말 중요한 거는 미리미리 병원 가서 정기검진하고 그래가지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이미 췌장이 한번 망가졌다. 당뇨병은 치유라는 건 없습니다. 이미 망가지면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제 당뇨병에 걸렸는데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 막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혈당이 떨어져가지고 약을 안 먹어도 된다. 의사가 이제 만일에 약을 안 먹어도 된다 라고 그러면은 it's okay. 근데 문제는 운동 조금 게을리하고 먹는 거 조금 하면은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뇨병이 걸렸는데 정말로 내가 열심히 운전하고 막 내가 생활을 완전히 바꾸고 그래서 이제는 의사가 이제 더 이상은 약을 좀 끊어봅시다. 만약에 그랬다고 치면 that's great news.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그게 치료가 된 거는 아니에요. 치료가 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정말로 운동하고 식사하고 그래야지만 됩니다. 당뇨병 가장 중요한 3다 증상.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화장실을 많이 갔다. 이 3다입니다. 당뇨병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3다.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많이 화장실을 간다. 그거가 가장 무조건 중요한 3대 증상이고, 플러스 체중도 감소하고 눈도 나빠지고 피로하고 무기력하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직전에 막 너무 피곤해. 그러면 이게 혈당이 떨어져서 피곤할수록 초콜릿 먹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당뇨로 인해서 피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병원을 가셔가지고서는 그 혈당 목표를 해보셔야 됩니다. 당뇨병이 생기면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가면서 물을 같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무지 마르고 소변량도 늘고 물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목이 굉장히 마릅니다. 그러고 그때 이제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이제 빠져나가니까 항상 피곤해. 그리고 항상 뭔가가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많이 먹어요. 그런데 먹는데도 많이 먹어도 이게 흡수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체중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걸리는 원인은 비만에서 걸리는데 걸리고 나면 몸이 쫙 빠지 몸무게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는 당뇨병이 걸리면은 질염에 걸리되거나 여러 가지로 여자들은 조금 더 이제 방광염에 걸리고 그럴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당뇨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서 그래서 소리 없는 살인마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아까 얘기한 거 지금 정리하는 거니까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당뇨병은 아까도 얘기한 당뇨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합병증이 문제다. 만성합병증.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신경에 혈액이 끈적끈적해서 이렇게 끝까지 오지 못하기 때문에 시력이 저하되고 실명하게 되고 신장에서 이제 이게 신장에서 그 혈관 끝에까지 이게 피가 제대로 돌기 때문에 신장이 결석이 되고 신장 기능이 손상이 되고 그래서 투석이 필요하고 신장 이식이 필요하고 신경병증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 발가락 이게 손가락 끝까지 그 혈액이 제대로 이렇게 분비가 안 되고 그러면은 신경세포가 같이 죽어서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대혈관으로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듯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나 그러니까 뇌경색이나 뇌출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 절단하는 거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고모가 제가 미국 오기 전이니까 거의 50년 전부터 당뇨병을 그 옛날에 이제 당뇨병을 앓으셨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들어가니까 고모가 저를 붙잡고 막 우세요. 그러니까 고모가 아들만 셋이고 우리 집에 딸이 좀 귀해가지고 저를 무지 이뻐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고모가 저 손을 붙잡고 막 오시면서 네가 안 보인다고 내가 너를 못 본다고 그렇게 우시던 고모가 아직도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미국에 들어왔더니 한참 동안 오랫동안 신장 투석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당뇨병이 얼마나 무서운 거는 그때 알았어요. 우리 고모를 보면서.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FDA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미국 친구 하나가 갑자기 회의하고 그러면서 자기 너무 힘들었대. 주말에 자기 아빠 보러 갔는데 당뇨병이 심한데 의사랑 싸우고 있대. 자기 아빠가 발을 절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사는 무릎 위를 절단해야 된다 그러고 자기 아빠는 무릎 밑을 절단해야 된다 그걸 싸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당뇨병이라는 자체가 정말로 끔찍끔찍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당뇨병을 어떻게 진단을 하는가? 그러니까 당뇨가 오줌에서 당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오줌 검사는 안 해요, 요새는. 그게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혈액을 뽑아가지고서는 병원에서 혈액 가지고 당뇨 검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가 이제 이거 한국말이 당화혈 색소 A1C,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말하는 A1C가 6.5 이상인 경우. 그리고 패스팅 플라즈마 공복에서 그러니까 패스팅 플라즈마 글루코즈가 126 이상인 경우. 그 두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는 이제 이때 자꾸 화장실도 많이 가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당뇨병을 이 셋 중에서 한 개만 있으면 이게 당뇨병으로 의사들이 진단을 해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한 번 하지 않고 한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이것이 컨시스턴트하게 이렇게 나오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합니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저는 사실 당뇨병 전단계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전단계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A1C가 보통 정상인인 경우는
A1C가 5.7 밑이에요. 5.6 요거까지인데 저는 항상 6.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걸 너무너무 오랫동안 전 단계에 있고,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전 단계에 있으시면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리고 패스팅 플라즈마 글루코즈가 100에서 125 사이인 경우에는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당뇨병 전 단계인 분들은 정말로 조심하셔가지고 식사 조절하시고 체중 매니지 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면은 당뇨병까지 넘어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게 정말로 중요할 것 같아요. 당뇨병의 치료. 당뇨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료는 없습니다. 이게 당뇨병이 완전 낫다. 당뇨병 치료의 목적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거나 아니면 합병증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되도록이면 늦추게 나오는 것. 그것이 당뇨병의 치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치료 방법으로는 우리가 아까도 보니까 식사, 운동요법, 약물치료. 저처럼 이제 전 단계, 당뇨병 전 단계가 정말 초기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하고 먹는 거 조절하면서 그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 당뇨병으로 넘어가고 그런 경우에는 약을 투여를 해야지 됩니다. 근데 약을 투여할 때 중요한 건 약만 먹는다고 나 약 먹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먹어도 된다. 절대로 아닙니다. 약물 투여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게 식사 조절하고 체중 조절하고 운동하고 그러는 거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밸런스를 딱 맞추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당뇨를 걸렸거나 이거는 사실 누구나 다 맞는 건데, 일정한 시간에 불규칙적으로 식사하지 말고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그리고 뭐 설탕이나 꿀 줄이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고, 식이섬유하고 지방을 섭취하고 적당하게 하고 나트륨 섭취를 짜게 먹지 않는다. 이거는 뭐 다들 이제 아시는 얘기고, 당뇨 환자가 운동하는 방법,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비만인데 약은 안 먹고 식사만 하는 사람, 식사요법으로만 당뇨병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운동은 아무 때나 식전이고 식후고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뇨 약을 먹는 사람이나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들은 식사 후에 운동을 해야지만 저혈당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가 혈당이 제일 높을 때니까. 꼭 알아두세요. 당뇨 약을 먹는 사람이나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은 운동을 할 때 식사 후에 한다. 근데 합병증이 있거나 간장이 나쁜 사람들은 과격한 운동은 절대로 하지 않고, 인슐린 밑에서 한결같이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은 인슐린 효과가 가장 떨어지고 혈당이 높을 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을 때 거기 근육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혹시 여기에서
당뇨 약을 드시는 분, 먹는 거. 손들어. 당뇨약 약을 먹, 당뇨약 먹죠. 그 당뇨가 우리가 당뇨병에 걸렸다. 의사가 맨 처음 하는 게 메포민입니다. 메포민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약이고, 메포민을 1차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거는 저혈당을 만들지 않아요. 그냥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가 걸렸다면 맨 먼저 1차 순위로 먹는 약이 메포민이고, 그 메포민만 가지고 되지 않아가지고 다른 약을 첨가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메포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약이 이제 설포닐유레아. 설포닐유레아 같은 약들도 굉장히 많이는 먹는데, 설포닐유레아의 단점은, 이게 단점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막 이렇게 짜서 이렇게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밥을 안 먹었다. 밥을 안 먹고 설포닐유레아 먹으면 저혈당으로 쓰러집니다. 설포닐유레아는 꼭 밥을 먹었을 때 먹어야지 되고, 굴기직겁적으로 식사하는 사람들은 설포닐유레아는 좋은 옵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약이 그 메글리티나이드. 이것도 인슐린과 그 설포닐유레아가 같은 작용으로 인슐린 증가를 이제 그 췌장에서 그러니까 증가시키는 건데, 작용 기전이 설포닐유레아보다 굉장히 짧아가지고 혈당 떨어지는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듐 글루코즈 코트랜스포터, 그거 억제제는 그냥 신장에서 포도당 제흡수를 막아서 혈당을 낮춘다. 그리고 이제 요새 많이 먹고 있는 약들이 DPP-4 이니비터, 이거 그냥 글루틴, 이렇게 뭐 보면은 글루틴 들어있는 약들. 그러니까 글루틴이 들어있는 약들은 우리 몸에 있는 인클레틴 홀역을 억제해가지고서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약인데, 혈당이 높아질 때만 혈당을 낮추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약이라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이 글루틴 약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오글리타존, 혹시나 여기서 파이오글리타존 드시는 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 파이오글리타존, 이제 글리타존 이쪽 약들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는 건데, 이 글리타존 같은 경우에는 그 저항성을 반대인 거, 그 인슐린의 그 센시티비티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먹는데, 글리타존의 문제는 체중이 좀 늘 수도 있고 약간 부종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사제는 GLP-1 수용체, 그러니까 글루타이드 하는 게 이제 그 GLP-1 수용체인데, 그 DPP-4 이니비터랑 똑같이 그 인크레틴 호르몬을 증가시켜가지고서는 그 혈당을 낮추는 역할인데, 그 DPP-4 이니비터보다는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고서는 DPP-4에서 없는 식욕 억제하고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근데 이제 일주일, 그러니까 every week이나 every day 본인이 이렇게 셀프 인젝션 하는 약인데, 요새 한국 신문을 보시면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강남에서 인기가 너무너무 많은 게 위고비 아니면은 싹센다. 이게 지금 체중 감소 약으로 지금 한국에서 말도 못하게 뜨고 있는 약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GLP-1 인히비터로 워낙은 이게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당뇨병 치료제로 여기에서 보면 이 위고비가 세마글루타이드, 여기 그 세마글루타이드, 그리고 그거 싹센다, 리가글루타이드, 리나글루타이드. 사실 이것들은 다 당뇨병 약인데 이게 일종의 어부지리로 얻는 이게 효과 중에 하나가 체중 감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요새 말도 못하게 이거 없어서 못 파는 약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입니다. 당뇨가 없는데도 그냥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체중 이게 당뇨와 상관없이 이게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비만 치료제를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게 그런데 한국 신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비싼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젠픽.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인슐린. 인슐린은 보통 2형 당뇨병 환자들한테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데 경구로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이것이 조절이 안 되면 그냥 이제 그 인슐린 주사를 조금씩 맞을 수도 있고, 또 아닌 경우에는 당뇨를 모르고 있던데 병원에 가서 합병증이 나타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당뇨다. 근데 당뇨가 무지 심하다.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막 이제 합병증 막 이러면서 당뇨가 무지 심하면은 혈당을 무조건 낮춰야겠다. 처음에.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인슐린부터 주사할 수가 있어요. 인슐린 주사해가지고 혈당을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인슐린을 끊고 이제 경구약으로 이제 바꾸는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네, 하세요. 5분만 더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당뇨의 관리 목표. 당뇨 가장 중요한 거는 혈당을 낮추는 거, 혈당을 조절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가 이렇게 짝짓어 하는 경우에도 보통 패스팅 플라즈마 글루코즈가 80에서 130 밑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H1A1C가 6.5 미만으로 떨어지는, 뭐 정상은 5.7 미만인데 이제 6.5 미만으로 떨어뜨린다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특히나 당뇨 걸리신 분들은 잘 알고, 저처럼 당뇨 전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닌데, 병원은 이제 우리가 애뉴얼 체크업을 every other, 그러니까 일주일에 바이애뉴얼, 그러니까 1년에 2번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단 거 먹고 뭐 과식하고 뭐 이것저것 먹고 막 이러다가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3일 동안 딱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확 줄여. 그러고서는 이제 가서 피를 딱 뽑으면 패스팅, 그 공복 혈당은 딱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거 얼마든지 내가 의사를 속일 수 있어요. 내가 며칠만 딱 굶고서는 병원 가서 딱 재면 패스팅 플라즈마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A1C는 속일 수가 없는 게, A1C는 3개월치, 혈당 3개월치의 평균이에요. 3개월치. 그렇기 때문에 며칠 굶는다고 A1C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정말로 그 병원 가서, 근데 의사들이 저부터도 그래요. 제 프라이머리 닥터가 이게 돈 때문에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A1C 검사를 잘 안 해주고 패스팅 플라즈마 글루코즈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면은. 그러니까 꼭 가셔가지고 A1C도 검사해주세요. 부탁을 하세요. 당화 혈색소를 그게 A1C. 그게 3개월치 평균.
예, 3개월. 요새는 인슈런스가 나빠져서 6개월에 한 번씩 하래요. 3개월은 옛날 일이고 요새는 아니. A1C의 그 의미가 그 적혈구가 이게 그 A1C가 당이 얼마나 있나 하는 거지. 그 A1C의 그거는 적혈구에 붙어 있는 그 당이거든요. 근데 그게 적혈구가 이게 3개월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3개월치 평균이라는 게 적혈구가 계속 한번 이렇게 생성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만들어진 적혈구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3개월마다 죽고 또 새로운 적혈구가 생기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A1C가 3개월의 평균치라는 이유가 적혈구의 그 수명이 3개월이라는 의미예요. 당뇨병 관리에서 물론 중요한 게 혈압 조절이라는 그거는 말할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생활습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 이거는 그러고 그러니까 식사과 운동을 체절해야 한다. 규칙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저도 그런데 이것저것 막 많이 먹어, 약을. 의사한테 말하지 않고 우선은 예를 들어가지고 인삼도 먹고 녹용도 먹고 이런 거를 먹으면은 그런 거는 그러니까 당뇨병 이런 약을 먹을 때는 그런 건 드시지. 왜 그게 우리가 먹는 약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이 있는지는 그걸 의사한테 말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약을 먹는 게 간암 걸린 사람한테 막 한약을 줘, 한국 사람들은. 간이 얼마나 그거를 그 한약 그 온갖 걸 다 먹느라고 할 텐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당뇨고 고혈압이고 이런 약을 먹을 때는 다른 것도 특히나 한약이나 이런 것들은 먹지를 많이 드시고 싶으시면 의사한테 얘기를 하셔야. 그러니까 특히나 겨울 되면은 저부터도 이제 추워지고 그러니까 운동하기 싫고, 이제 더더욱이나 이제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되면은 여기저기 게더링도 많고 먹을 때도 많고, 그러면은 몸무게 많이 먹게 되면은 몸무게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과체도 많이 먹지 않을까. 그리고 겨울에 추워서 밖에 나가서 걷는 것도 싫고 그러면은 안에서라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자. 그리고 이 발 관리가 굉장히 당뇨병 환자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통증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발이 찧어서 막 아프고 막 이러는 것도 못 느끼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막 그 각질도 굉장히 이렇게 발이 너무너무 드라이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발 로션을 열심히 바르셔가지고 발 건조를 막아야 된다. 이게 제가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데, 당뇨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당뇨는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합병증이 관리 안 했을 때 3년에 올 합병증을 관리를 잘하면 10년, 20년 후까지 그거를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무조건 당뇨병이 있건 없건, 특히나 당뇨병이 있으면 생활습관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지 되고,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정기 검사를 받으셔서 내가 증상은 없지만 혈당이 높은지 안 높은지 그거는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